이렇게 중간중간에 계곡에 얼음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죠. 이런 계곡을 건널 때 얼음이 있다 해도 조심해야 됩니다. 산에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조심하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눈이 엊그저께 내린 눈이 많이 녹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계곡에는 이렇게. 오늘은 뭘 만날지 기대됩니다. 이거 보세요. 고드름이 이렇게 얼어 있고 아래쪽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꽁꽁 얼어 있는 겨울 같지만 이렇게 얼음 속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돌 계곡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름 송편버섯이 보입니다. 지금 저 나무에 보니까 운지버섯이라고 많이 불리는 구름 송편버섯인데요. 아주 나무 수피를 감싸고 있는 운지버섯, 구름 송편버섯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비교적 흔히 보는 버섯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버섯인데요. 면역력 향상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는 운지버섯, 구름 송편버섯입니다. 참나무로 보이는 나무가 이렇게 윗부분이 꺾여서 죽어 있습니다. 옅은 황토색을 띤 이런 버섯의 종균이 나무의 숲에 이렇게 편상황처럼 붙어 있는데요. 안쪽은 흰색인데 이 겉쪽이 보면 황토색을 띠고 있고요. 굉장히 넓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옆에 부러진 가지에는 이 위쪽에 보니까 갈색 꽃구름 버섯이 이렇게 말라붙어 있습니다. 색깔 보세요. 색깔이 아주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이 안쪽을 보니까 색깔이 너무 좋아요. 아주 금빛입니다. 금빛. 아주 누런 금빛을 가득 담고 있는 아래쪽의 색깔이고요. 위쪽은 오래 묵어가지고 색깔이 검게 됐습니다. 내린 눈이 녹질 않아 가지고 한 10cm 이상 발이 푹푹 빠집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마 그 멧돼지가 지나갔던 발자국이 다 감춰져 버렸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굉장히 큰 발자국인데요. 발자국이 엄청 큽니다. 벌나무네요. 이 벌나무는 산겨름나무라고도 불리고 또 산청목이라고도 불리는 나무인데, 원래는 이게 푸른빛을 띠는데 이게 겨울이라 그런지 약간 자주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벌나무는 간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뇨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가지는 어린 나무고요. 오른쪽이 좀 오래 묵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굵기도 제법 한 3-4cm 정도 돼 보이고요. 나무의 높이는 한 8m 정도에서 10m 정도 돼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간에 좋다는 벌나무, 산겨름나무로도 불리는 산청목입니다. 이게 바로 산겨름나무, 벌나무라는 산청목인데요. 두께가 한 거의 10cm 정도 돼 보이고요. 나무의 높이도 한 10m 이상 됩니다. 가지는 보통 이렇게 마주나기를 하고요. 좀 더 색깔이 옅습니다. 옅은 초록색을 띠고 있는 벌나무의 가지고요. 이 벌나무는 단풍나무과에 속해 있는 나무인데요. 이 벌나무에는 각종 영양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과 아미노산, 그리고 식이섬유와 무기질,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과 인이 함유되어 있고,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 그리고 간을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또한 그 수피도 아름답고 수영조차 아름다워서 조경적 가치로도 매우 각광받고 있는 나무고요. 추위와 병충해에도 강한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벌나무에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약재로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고요. 이 벌나무는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또한 피를 맑게 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주고 항암 효과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 그리고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벌나무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탄닌 성분이 항염증 작용을 해주고 소염 작용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간에 손상이 가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간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데, 이럴 때 벌나물을 약용으로 사용하시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나물을 차로 마실 때에도 너무 장기간 오래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 가지 차를 너무 오랫동안 드시는 것은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산청목의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단풍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단풍나무과의 산청목은 잎이 다 떨어진 상태로 있고요. 단풍나무는 잎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잎이 그대로 붙어 있고 지금 겨울인데도 벌나무는 잎이 하나도 없이 모두 떨어져 있어요. 좀 더 가까이 제가 확대를 해 보았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삼색도양버섯입니다. 이 삼색도양버섯은 항종양작용과 항균작용 그리고 항산화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색도양버섯은 이렇게 죽은 화렵수에 나무 숲위에 붙어 자라는 부균이고요. 최근에는 이 삼색도양버섯의 균사체를 배양해서 얻은 배양액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드름의 치료와 개선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토피의 개선과 치료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해 능력이 우수해서 환경 살리기에도 이용될 수 있는 버섯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색도양버섯이 죽은 나무 수피를 에워싸고 이렇게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이 바위에 보니까 눈이 이렇게 한 10cm 이상 쌓여 있어요. 두툼하게 눈이 한 10cm 정도 쌓여 있는데, 이 바위 위에 있는 눈을 좀 쓸어내고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바위. 눈이 잘 안 쓸립니다. 눈이 워낙 두터워서 아래쪽에는 얼어 있네요. 눈을 쓸어내면 바위가 깨끗할 줄 알았는데 밑에가 얼어 있어요. 워낙 두툼하게 얼어가지고 아래쪽은 얼음이에요, 얼음. 여기 잠깐 그래도 좀 앉을 데가 있네요. 여기 좀 앉았다 하겠습니다. 이 바위 위에서 잠깐 조금 쓸어냈으니까 이 바위 위에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눈이 너무 깨끗해서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눈 위에다가 살짝 체리를 씻어 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쌓인 눈의 두께가 한 15cm 이상 쌓여 있어요. 아무도 없는 산속이에요. 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산속에서 나 홀로 이렇게 조용한 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체리를 먹는 여유를 즐기는 이런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겁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아주 탐스럽게 생겼죠.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산속에서 먹으면 꿀맛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눈 덮인 계곡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반을 갈라보니까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꼭 고구마의 빛이 뽕상황 같습니다. 뽕상황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고구마는 따끈따끈할 때 먹는 게 제 맛인데 이제 가져오느냐고 다 식었습니다. 날씨도 추운 곳이라 차갑지만은 그래도 산에서 이만한 간식거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구마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눈이 엊그제 눈이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 나뭇가지에 눈이 아직도 녹지 않고 이렇게 아주 소복하게 솜사탕처럼 쌓여 있습니다. 산에도 나뭇가지에는 눈꽃이 이렇게 피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 설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설경입니다.